반갑습니다. 코인진 본부의 마커스입니다. 오늘 시황 브리핑은 작년 연말부터 어떻게 비트코인 시황 브리핑을 해드렸는지랑 최근 브리핑과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계속된 현재 상승 곡선을 그리며 현재 엄청난 큰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추세로 이어질지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오늘 브리핑의 내용에서 공유를 같이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말씀에 앞서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작년 연말부터 어떻게 시황 브리핑을 해드렸는지 한번 그거를 얘기를 하고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9월 자,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자, 제가 9월 12일 날 부근에서 브리핑 영상에서 23K 때 비트코인이 23K 때 12K까지 저는 여기서 롱을 기다리고 무포지션으로 기다리겠다. 그래서 큰 자리에서 매매를 하자라. 어차피 큰 추세가 큰 하락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큰 악재가 있다라고 하면서 12K까지 하락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은 23K에서 다이렉트하게 이 12K까지 빠질 수는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 레벨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15.5K라고 정확하게 집어 들었거든요. 그래서 15.5K라고 얘기를 드리고 난 다음에 10월 달에 우리가 모르는 큰 악재가 있다라고 10월 9일 날에 정확하게 FTX 사태가 터지기 딱 한 달 전에 이렇게 브리핑 영상을 올려드리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15.5K 거기서 FTX 사태가 터지면서 15.5K가 실제로 기술적 반등이다라는 구간에 FTX 사태가 터지면서 정확하게 15.5K 부근이 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15.5K에서 제가 좀 분석한 결과 달러가 그때 당시에 10% 정도 하락을 했었거든요. 이 행보를 하면서 유월달부터 11월달까지 이 원달러가 10%가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와 원달러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대비해서는 똑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원달러를 봐도 됩니다. 그래서 원달러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0%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14K가 온 거죠. 14K가 온 거고 저는 12K를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은 장기 이평선 주봉상으로 한번 볼게요. 주봉상으로 요 자리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평선이기 때문에 13K까지 올라왔지만은 요때 자리에서는 12K 부근이었거든요. 12.2K 부근 여기 라인을 터치하고 반등 시나리오를 봤던 겁니다. 하지만은 1년선 밑에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도 저점이다 라고도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15.5K 부분이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23K에서 얘기를 드렸고 15.5K FTX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실제로 도달이 왔고 약반등이 나왔었죠. 16.5K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정확하게 16.2K 때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달러가 10% 정도 하락을 했다. 그래서 15.5K 최저가 기준에서 10%면 14K가 왔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16K든 15K가 그 보이는 숫자에 속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제가 12K를 보고 있던 레벨도 12,000달러를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리가 주 매매로 해외로 매매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 전문가들을 보면 전부 다 몇 K 그 얘기는 달러의 기준으로 다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러의 하락률을 보고 우리가 보고 있는 가격에서 달러가 하락을 해서 그만큼의 달러가 하락을 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가격이 아니다. 그래서 기축 통화인 달러로 제가 분석을 해낸 결과의 값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달러도
달러가 $1 차트를 한번 같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 차트고요. 그래서 주봉 차트인데 10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10%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10% 정도, 10.11% 정도를 하락을 했고, 거기서 일봉 차트로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하락을 했잖아요. 1년선까지. 저는 더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여서 이미 달러는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걷고 있다. 그래서 10%가 아니더라도 20%까지 보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1,400원에서 지금 16%까지 빠졌거든요. 여기서 브리핑을 들었거든요. 15.5K에서. 그래서 달러가 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행보를 하더라도 우리가 보고 있는 가격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16.2K 부근에서 최저점이 나왔다. 그래서 12월 31일 되는 순간에 역배열이 완성이 되는 순간에, 비트코인 역배열이 완성이 되는 순간에 이제 최저점이 나오고 상승 추세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고, 여기서 일단은 15년도 차트를 봤을 때 15년도 저는 프랙탈을 좀 찾았거든요. 요때가 15년도 차트입니다. 21년도 차트랑 약간 프랙탈이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21년도로 치면 쌍봉까지 비슷하죠. 쌍봉까지 비슷하죠. 델타 변이 바이러스 터졌을 때 고점까지 찍었죠. 쌍고점을. 그러고 난 다음에 이때 프랙탈이 너무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FT 사태고, 이 저점에서 FT 사태에 터지지 않는다. 이 저점이 깨지지 않는다. FT 사태가 터지지 않는다. 그래서 1월 1일, 이게 23년도 1월 1일 날 아니면 12월 31일 날이 이 역별이 완성이 되는 순간 큰 추세가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들었고, 그런 프랙탈 분석으로 제가 비트코인 15.5K 부분이 최저점이다 라고 말씀을 들었고, 12월 31일부터는 상승 추세로 하락장이 변곡되는 구간이다. 즉 상승 구간으로 되돌리는 그런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9월달에도 제가 메모해둔 게 있거든요. 이게 여기 옆에 보시면 9월 19일 날에 비트코인이 19K 19점 후반 부분 할 때 비트코인이 13.4K나 15K 오면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미리 예상을 했거든요. 그때 이렇게 분석을 한 결과 여러분들이 이미 왔던 가격이지만은 20K 부분에서 12K까지 보는 사람들은 좀 소수였거든요. 12K든 15K든 13K든 제가 적어둔 수치에 대해서는 좀 많이 놀라는 가격이었죠. 저기까지 하락을 할 수 있어 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이긴 했지만은, 말도 안 되는 상승을 했던 비트코인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저점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었고,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분석으로 인해서 했다. 그래서 최근 분석, 최근에 또 말씀을 들은 부분에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의 브리핑에서는 일단은 22.5K에서 얘기를 들었죠. 22.5K에서 그때 부분이 여기였죠. 22.5K 부근에서 19.8K까지 하락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22.5K에서 어차피 25K를 여기 부분을 뚫는 무빙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대응이 힘드신 분들은 25K 부분에서 그냥 냅두셔도 괜찮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하락하겠지만 알트들이 또 오를 수도 있는 상황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그거 말고도 좀 어설프게 좀 타점을 좀 못 잡으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도 못 잡을 수도 있고, 빠르게 급변하는 비트코인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그냥 대응하지 말고 기다리시라. 마이너스가 30%든 20%든 15%든. 요때 당시에는 마이너스 10% 정도 구간이었거든. 제가 마스크 코인을 밀고 있는
그 코인에 비교를 하자면 실제로 25K를 뚫는 무빙이 나왔고 최고가 27.7K까지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번 주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번 주 28K 보겠군요. 미리 진도준처럼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23.5K에서. 그래서 28K 부근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 영상을 한번 보고 오늘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어디까지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여기서 어디까지 하락을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더 19.8에서 20.8K 레벨까지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크다라고, 19.8K 부분, 요때가 22.5K 부분, 여기 행보를 하고 있을 때였고, 4시간 봉상 후 22.5K 부분, 여기 부분이 여기서 요만큼 하락을 했다는 얘기는, 자 보세요, 제가 정배열로 다 되어 있죠. 정배열로 된 상태에서 1년선을 지금 2번이나 흔들고 난 다음에 이게 깨졌죠. 깨지는 걸 보고 이 중간값에서 이 정도 내려올 정도면 요 밑에 이평선까지 내려올 거다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때가 그래서 19.8K를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여기가 19.8K 부분이거든요. 896일. 이래서 19.8K까지 하락할 것이다 라는 차트 분석도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는 초보자분들은 좀 대응을 하지 말라는 말도 해드렸거든요. 저희 단톡방에서도 얘기를 해드렸고 브리핑에서도 얘기 드렸는데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22.5K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마스크로 따지면 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많이 조금 높게 타신 분들 마이너스 뭐 15%겠지만은 뭐 5%, 10%권이었거든요. 마이너스가 마스크로 따진다면. 그래서 거기서 대응을 하실 분들은 좀 하시고, 밑에서 잘 주우실 분들은 하고, 나는 대응이 좀 어려워, 대응이 나는 좀 어렵고 그냥 어차피 오른다고 하니까 제 말을 좀 신뢰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제 말에 공감을 되시는 분들은 그냥 어차피 저는 25.2K를 뚫는 무빙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실제로 28K, 27.7K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브리핑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드렸는지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19.8K 부근에서 왔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주 좋은 자리다, 손익비가 좋은 자리다, 제일 큰 자리다 라고 말씀을, 여러분 큰 자리에서 주어라 하는 얘기 많이 들었죠. 지금 현재 큰 자리가 왔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큰 자리가 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6개월 전의 가격, 평균 가격이랑 1년 전의 평균의 가격이 두 개 겹치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장기 이평선이 제가 뭐랬죠? 강력한 지지선이라 했죠. 위에 있을 때는 그 두 개가 지금 맞물리는 구간에서 엄청난 강력한 지지선이거든요. 이게 깨지면 쇼스로 봐도 되는 거고, 여기서는 약간 현금화를 해야 되겠죠. 이게 쌍바닥으로 갈 수 있는 구간이니까 16K까지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얘기는 두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것까지 보시지 마시고 111선은 224일선 가장 가깝게 타점을 잡으셔서 보시고, 그 다음에 5일선을 안착을 하는지, 그 다음에 이 256 기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256 기법이 뭐냐면 역배열 구간에서 5일선이 21선을 뚫고 그 다음에 61선을 뚫는 게 엘리엇 파동 1파가 나오기 전에 밑에서 바닥에서 나오는 파동이거든요. 그래서 448일선 여기 있습니다. 이게 현재 21선이 어제보다는 내려왔죠. 지금 크로스가 났죠. 내일 되면 확연하게 나오죠. 그럼 이 5일 동안 행보를 하면서 이 이평선, 이동 평균선이잖아요. 그러면 21선이 내려올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좀 이따가 5일선을 또 안착을 하면서 21선 내려오면서 골든 크로스를 유발하면서 448일선 27.7K까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드렸고, 실제로 저도 좀 보면서
좀 너무 좀 소름이 끼쳤거든요. 27.7K까지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27.7K를 터치를 하고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랬고,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저기서 좀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이 있었어서 한번 얘기를 좀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111선, 224일선 부근에서 최대한 가깝게 타시라고, 여기서 제가 영상을 올렸지만은 3일 정도 되는 날짜에서 4일 정도 되는 날짜에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비트코인 상승을 했죠. 여기서는 제가 평일에는 텔레그램으로 아니면 단톡방에서 얘기를 드렸거든요. 제가 영상을 찍을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단톡방에서 얘기 들었고, 그 주말이 되고 했을 때 제가 요때 브리핑 영상을 찍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111선에서 111선은 224일선 최대한 가깝게 주어라. 111선. 그래서 저도 실제로 19.8K 부근에서 19.8K 부근에서 롱을 타서 저도 익절을 본 상태입니다. 비트코인이. 그래서 여기서 최대한 타시고, 그 뒤에가 문제다. 111선이 깨지면 숏을 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여기서 타고 난 다음에 5일선이 지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요 구간을 기다리라고 했죠. 256 구간. 256 구간. 256이 터지고 나면 448일선까지 갈 거다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21선이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파란 색깔이 21선이거든요. 초록 색깔이 61선입니다. 근데 21선 위에 있죠. 이렇게 되면 256 기법이 안 되죠. 저 옆배열이 구간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21선이 내려오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할 거다라는 그런 브리핑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기서 타신 분들은 5일선을 지지를 해주는지, 그리고 21선이 내려오는지, 그 타이밍에 상승을 실제로 하는지, 뚫어주는지, 그러면 여기까지 갈 거다. 어디까지? 정확하게 얘기 드렸습니다. 27.7K 부분에서 19.8K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조금 제 구독자 수가 너무 아까운 만큼 저의 매매 중에서도 최고의 정성기를 찍고 있지 않나. 그거를 여러분들 뭐 소수 인원이라면 소수 인원이지만은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러면 단기 추세를 한번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내가 말했던 일단은 448일선까지 왔었죠. 그러면 일단 단기 추세로 본다면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 것인가, 그리고 조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 어디까지 상승을 또 할 수 있는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30분 봉상입니다. 이거는 단기 관점입니다, 여러분들. 단기 관점. 단기 관점으로 좀 봐주시고, 장기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하시고 타점을 주셨으면 좋겠고, 무조건적인 요 자리가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혹시나 신규 매수나 아니면 좀 눌림에 좀 주우실 분들은 주우시고, 자리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만큼 체결되는 만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0분 봉으로 봤을 때 저는 단기적으로 추세를 정하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111선이 한번 깨지고 난 다음에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 111선을 라인은 저는 일단 단기적인 추세가 만약에 하락이 된다면 깨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상승 추세가 유지를 되면서 111선이 깨지면 안 된다고 했죠. 장기 이평선 6개월 선이니까. 왜냐하면 뚫어졌을 때 이 6개월 선을 뚫고 난 다음에 큰 상승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큰 상승이 나왔을 때는 적어도 111선 6개월 선은 정확하게 지켜줘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이 일단은 일봉상으로 저기서 버틴 이유가 30분 봉상으로 더 일봉상으로 448일선까지 가기 위한 힘이 남았기 때문에 저기서 지지를 해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탈이 되더라도 목표가까지 상승하기 위해서 깨지더라도 상승을 했고, 지금은 그 목표가가 달성이 됐기 때문에 111선이 깨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 111선 밑으로 줍는 게 좋겠죠. 그래서 111선이나 224일선이나 448일선 부근에서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 해당하는 레벨은 지금 현재 30분 봉이기 때문에 이게 30분마다 여러분들이 모니터링을 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30분마다 이 이평선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간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224일선 부근이 25.6K입니다. 25.6K이고 448일선 2년선이 23.4K입니다.
요 레벨에서 신규 매수를 아직 못하신 분들이면 하시고, 혹시나 여기서 익절을 알트들을 일절을 보실 분들은 여기서 다시 여기서 익절을 하시고 여기서 줍는 것을 추천을 드리지만은 100% 올매도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뭐 한 30% 20% 정도 물량을 좀 늘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100%는 조금 너무 초보자 분들은 좀 그렇죠. 좀 대응에 좀 유능하신 분들은 100% 하셔서 뭐 알아서 제 관점을 추가로 해서 본인 스스로 잘 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 여러분들도 전부 다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고, 저는 그대로 홀딩 할 겁니다. 예. 귀찮기 때문에요. 저는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어디까지 상승할 것이냐. 저는 이 896일선까지 상승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들이 쓰지 않는 이평선이죠. 남들이 볼 수 없는 가격 타켓 레벨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27.7K를 고점을 맞춘 이유가, 남들과 다른 돈을 보고 싶으면 남들과 다른 지표를 써야 됩니다. 그 말이 더 쉽게 얘기하면 남들이 다 보고 있는 지표 200일선이나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죠. 200일선이나. 근데 남들이 다 보는 이평선에서 이평선으로, 아니면 지표라든지 RSI라든지 스토캐스틱이라든지 그런 걸 남들이 다 보는 지표를 보고 남들과 다른 돈을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좀 모순된 행동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남들과 다른 지표를 쓰고 있고, 어쨌든 896일선 34K까지 까지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달봉상으로도 33K죠. 이평선과 캔들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가까워지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5일선과 캔들이 멀어지면 5일선이 가깝게 왔었죠. 20K까지. 그 레벨이 현재 5일선을 뚫고 있으니까. 달봉상으로도 21선 부근 33K, 그래서 일봉상으로도 34K, 33에서 34K까지는 충분하게 상승을 할 수 있고, 그 뒤에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지금 브리핑을 다 해버리면 여러분들 제 유튜브를 안 볼 거니까 하나씩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시나리오를 1년 동안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사람 진짜 대단하네, 저거를 며칠 만에 저렇게 분석을 해서 저렇게 해서 빠르게 맞춘다고? 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아닙니다. 저는 이 구간을 1년 동안 연구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누구보다 빠르게 재빠르게 분석을 하고 대응을 하고, 다 미리 어떻게 이렇게 반대로 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내가 실패를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16K 때 비트코인 요때 사줘라, 다 이러면 내가 책임져주겠다 라고 얘기를 드린 부분도 제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법적인 얘기로도 충분히 다뤄질 수 있는 내용인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렸던 부분은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어쨌든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브리핑 하나 오후에 더 올라갈 예정인데, 알트코인, 제가 말씀드렸던 마스크코인 대장주 제2의 앱토스라고 말씀드렸던 마스크코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또 드릴 거고, 오늘은 어쨌든 지금 현재 영상은 비트코인 단기적인 추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고, 과거에 제가 어떻게 브리핑 했는지 저를 이제 아신 분들이 더 많으니까 좀 얘기를 좀 다뤘고, 어쨌든 오늘 영상 브리핑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좋아요와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